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경제 토크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버냉키발 쇼크가 우리 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무섭게 떨어졌죠. 21일 오늘 182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환율도 급등하면서 그야말로 시장이 요동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은 우리 시장만이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해서 미국과 중국 등 세계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장세지만 이럴 때일수록 좋아질 것을 대비하고 희망을 품으며 고비를 넘겨가야겠습니다. 시장의 위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겠죠. 때론 언론의 요란법석 때문에 공포심만 커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현명하게 대응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만나는 박희준의 경을 치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을 칠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택시법 거부 소식에 택시업계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85만 6천 이거 받아도 살겠어요? 정부가 대체 법안으로 내세운 택시 지원법은 단순한 시간 끌기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 정부 시청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와서 그 택시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감찰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보상을 해준다면은 거의 뭔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제살 깎아먹는 거지. 내 돈을 갖다가 기름값을 내가면서도 더 해가지고 입금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최고로 비싼 습적에는 아마 7,500만 원 서울에 7,500만 원까지 주면서 거예요. 남의 재산 그냥 없애버리는 것 같거든요. 요금이 비싸면 거기에 대한 친절도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네, 지난 18일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일명 택시발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택시발전법이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택시법과 관련해서 올해 초였죠. 택시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달라 하면서 파업과 집회를 가졌던 일을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당시 관련 법안이 국회까지는 통과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지난 18일입니다. 정부가 그 대안으로 새로운 택시발전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점이 문제인지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강석호 의원입니다. 네. 이번 택시발전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법안의 주요 내용 먼저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의원님. 예, 저희가 그 택시발전 지원법안은 이제 택시정책심의위원회 뭐 설치라든지 예. 또 택시 운송사업 발전 기본 계획 수립, 또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과 또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 제도 도입과 또 택시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과 복지기금 설치, 그다음에 뭐 택시 운송 사업자의 운송 비용 증가 금지 등 여러 가지 그 개선된 부분을 많이 또 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핵심 내용은 좀 감차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법안에 대해서 우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이 빠져서 업계의 반발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 부분에서는 예. 사실 그 지난번 여야가 공히 국회에서 택시를 이제는 대중교통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국회에서 통과를 법을 시켰는데 예. 지난 대통령께서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대중교통법의 국회 통과 의미는 정부가 더 이상 택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을 좀 가져라. 예. 좀 여러 가지 그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중교통으로 넣어서 택시를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예.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그 촉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후에 이제 거부권 행사로 해서 다시 국회에 돌아와 있습니다만은 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가운데에서 또 사실 대중교통법을 이렇게 다시 하기란 것은 뭐 대중교통법이 되기 위해서는 원론적인 부분들 예.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은 정해진 시간 또 정해진 구간의 그 운행
부분 등등 해서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배치가 된다. 이런 부분은 원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신에 우리가 택시 산업 발전에 대해서 대중교통 대신에 다른 부분을 좀 더 담아서 우리 처우 개선이라든지 택시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를 할 법안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예. 우리 택시 업계한테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이번 법안에서 제시한 택시 감차에 대한 방법도 사실 업계에서는 뭐 현실적이지 못하다 하는 비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하시는지요? 택시 감차는 예. 과거 사실은 이제 총량 관리를 국가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대로 못했었죠. 제대로 못하고 광역자치단체 또 기초자치단체한테 위임 사무를 이제 맡긴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이 지역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적정 대수를 상당히 넘어선 그런 상태입니다. 약 예. 5만 대 정도.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됐든지 총량제를 해서 감차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또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의 그 구조적 환경이 또 다릅니다. 그렇죠. 예, 개인 택시는 감차 부분에서는 개인 택시 자체가 현실적으로 또 정부나 국회에 요구한 사항들 이런 부분이 또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서로 논의가 잘 되고 있는 사항이 있고 예. 또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입장 차이에서 그런 좀 막히는 부분이 또 목소리가 또 조금 다른 부분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예.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감차는 해야 된다는 데는 택시업계도 이견이 없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논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현실 가능성을 좀 더 확보를 해보자 해서 어느 정도 법안 그리고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법안 처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6월에는 저희가 임시국회 때 못하고 또 정부안이 이제 제출이 된다 하면은 예. 이제 정기국회에서 저희가 심의 다뤄가지고 예. 또 아마 업계의 여러 가지 부분들 물론 뭐 업계에서는 일부에서는 대중교통법에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하지만은 예. 그 이면에는 또 여러 가지 또 택시 산업 발전에 대한 부분 많은 부분을 요구를 하니 그런 부분도 같이 담아서 협상을 해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업계의 반대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 방안은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무엇보다도 그 업계의 그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여야 정업계 이런 4개의 그 대표들로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도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뭐 좀 목소리가 약간은 다릅니다만은 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큰 줄기는 잡았기 때문에 또 법인 택시 그런 문제 부분은 저희가 또 잘 귀 기울여서 예. 문제가 없도록 잘 한번 협상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좀 업계와 시민계 의견 잘 좀 반영돼서 좋은 법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 택시 발전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새누리당 의원이죠. 강석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함께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택시발전법 과연 무엇이 문제고 또 어떤 논란들이 있는지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의 홍명호 전무 나오셨고요.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택시업계 참 힘든 상황인 거는 같은데 뭐 차량 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또 뭐 지하철도 노선이 또 확장되고 자가용이 늘어나면서 또 승객은 지금 감소하는 거 계속 뭐 구조적인 악순환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택시업계 상황 얼마나 어려운지 좀 한번 좀 짚어주시죠.
글쎄요, 뭐 너무나 여러 분야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 제일 아까 그 말씀하신 공급 과잉 문제가 택시 업계에는 큰 1번 문제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유가는 폭등하고 요금 인상은 억제되고 공급은 과잉돼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 버스 확충, 마을버스 확충 등등 이런 거에 의해서 수요는 감소하고 그래서 지금 뭐 근로자들이나 사용자들이 모두가 지금 뭐 아우성입니다. 낭떠러지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과잉 공급 지경이 이르게 됐는지 그 그러니까 책임은 좀 어디 있다고 보세요? 글쎄 이제 그게 뭐 책임을 지금 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예, 옛날에 50 시절부터 이게 이제 흘러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예비역 이제 예비역들이 대한 이제 정차, 예, 이제 배정, 그 다음에 이제 88, 2000 아시안 월드컵 게임 할 때 정차, 예,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는 그런 대로 되어 왔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계속 사양 산업으로 전락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면허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 관리 감독은 이제 그 당시에는 건설교통부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 군수 이런 분들이 지방에서 이벤트 사업이 있으면은 그 면허권을 많이 남발을 했어요. 왜 예. 그러냐면은 그때 법인 택시 기사들이 개인 택시를 갖는 게 자기 일생의 로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수요 예측보다도 지역의 현실에 따라서 많은 수요가 폭발을 하니까 우선 단체장들이 선거에 여러 가지 이벤트로 활용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정차를 거듭해 오고 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하면서 지자체 단체장들이 네, 좀 네. 이렇게 시장 포퓰리즘 군수- 성격의 예, 어떤 그렇게 정책을 하다 보니까는 예. 이제 이 역까지 온 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가장 여러 가지 아까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수요 공급이 지금 과잉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번 법안이 담고 있는 감차 어떻게 보십니까? 감차가 되긴 되어야겠죠. 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예. 이 감차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예,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 이 감차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우선 이 과잉 공급이다 이렇게 그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 예, 예. 이 과잉 공급에 대한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택시가 많으면 이용자는 편한 거고 예. 예, 사업자는 수익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적정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참 그 이게-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편해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지금 승차가 예를 들어서 없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서울의 이 승차율 이 약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공차율이 한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과거와 같지 않게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할 때 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용자 전에는 입장에서는 합승도 편한 많이 거예요. 했잖아요. 그런데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뭐 조금 시간이 지나거나 뭐 러시아워 시간 같으면은 이러고 택시 잡았지 않았습니까? 이러고 그렇죠. 셋답을 예. 이러면서 얼마 됐습니까 그게?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택시를 택시를 편해진 이용할 거예요. 만해진 거죠.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과잉 공급이다라는 기준을 얘기할 때 택시 운송 수입이 맞지 않으니까 과잉 공급이다. 예.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과연 이 과잉 공급을 먼저 논하기 전에 택시 요금이 과연 현실화되어 있느냐, 적정한 요금 수준에 있고 적정한 이용 수요가 있느냐가 먼저 판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이러고 난 다음에 택시 공급이 과잉이다 또는 뭐 적정하다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는 지금 앞에 우리 전무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택시 요금을 규제하고 있고요. 예, 요금 인상이 그래서 억제되고 있죠. 적정한 그 요금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것에서 우리가 지금 논하는 기준이 예. 뭐 전국의 25만 대 중에 5만 대를 감차해야 된다, 뭐 한 예. 25% 감차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는 거죠. 아주 단적인 예를 한 가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예를 들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남는데요. 예. 바로 옆에 화성 같은 경우에는 택시가 모자라서 올해도 200대, 내년에도 200대 증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감차를 하고 한쪽에서는 증차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서울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원시에 있던 인구가 화성시로 이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동차가 같이 따라가야죠, 택시도.
예,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는 국민 세금 들여서 감찰을 하고 어디에는 또 증차를 해주고 이 감찰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제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래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세금으로 감차해주고 예. 감차 보상비 주고 또 뒤에 이제 개인 택시 신청 민원이 따르니까 또 개인 택시 면허 내주고 있어요. 이런 정도의 기준이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예. 이것이 과잉 공급이다, 감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어떻게 그 점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우리 김 대표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우선 예. 아까 말씀드린 적정 수요, 택시가 많으면 이용자는 편할 것이다. 그렇죠. 뭐 그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한민국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 넘고 예. 근데 우리가 7만 대입니다. 근데 일본이 1,100만인데 거기가 5만 대예요. 일본이 인구가 도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일본이 그러니까 수도 서울이 일본하고 비교할 때 우린 대수가 일본이 더 많으면서도 그 인구가 일본이 더 많은데 대수는 작고 예, 우리는 더 많고 자, 그런데 전체적인 인구를 보면 우리가 5천만인데 일본이 1억 2천 그런데 우리가 25만 대예요 대한민국은 일본은 26만 7천 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공급 과잉 문제는 우리가 그냥 얘기한 건 아니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예. 나온 용역 보고서에서 이제 나름대로 추정해서 나온 자료가 총량적으로 볼 때는 한 5만 대, 25만 대 중에서 5만 대가 좀 과잉 공급된 거 이런 추정을 해놓은 게 자료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가 사실은 총량 공급 문제에 대한 총량 부분을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한번 조사를 용역을 해서 예. 정확하게 지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김 대표가 이제 수요는 많고 인근적은 적고 지역적으로 또 수요 그런 것들은 이제 불균형이 나타나고 총량 지침에 의해서 조정할 수는 있는데 예. 쉽진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산발적으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국토교통부가 한번 전체로 수요를 공급을 한번 조사를 지금까지 조사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국토연구원에 나온 거는 추정 자료가 그러니까 예. 구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지역별로 증감차 요인이 있다면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서 좀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그런 수요 조사에 의해서 적정하게 평가된 기준도 없는데 예. 5만 대나 줄여야 된다라는 이런 근거 없는 그 내용을 주장을 하면은 그럼 이 이용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이 교통 문제라는 것이 이 고무풍선하고 풍선의 효과하고 똑같아서 예. 예를 들어서 택시 타기가 불편하면 예. 자가용이 그만큼 더 늘어나요. 예, 그러니까 자가용이 늘어나서 교통량 늘어나고 또 다른 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택시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줌으로써 이 교통 수요 전체를 조절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택시 요금을 이용자나 또는 사업자가 적정하게 이제 그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규제하지 말고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1번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택시 요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비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요금을 내고서도 탈 수 있는 수요가 얼마냐 하는 것이 평가가 돼야 이게 과잉이다 또는 뭐 부족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같은 건 비정상적인 거래에 움직이는 이 수요를 가지고 뭐 많다 적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얘기죠. 인구 대비 택시 수만으로 봤을 때는 좀 과잉 공급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지금 단순히 그렇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드린 거죠. 대로 예, 단순한 왜냐하면 인구 대비 교통 환경이 다르고요. 예. 예를 들자면 그 대중교통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경하고 서울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이 대수만 인구 대비 택시 대수를 가지고 과잉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건 동의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예. 지금 택시가 과잉 공급돼 있다.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5만 대 감축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무리한 접근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5만 대를 감찰을 예, 하려면은요.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 부분 좀 아십니까? 살펴봤으면 예. 좋겠어요. 지금 그 5만 대를 감찰을 하겠다고 하는데 관련되는 예산은 지금 어떻게 마련이 되어지는 지금 정부 국회 통과돼서 정부가 저기 감차 보상비로 쓸 수 있는 돈은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물론 5년에 걸쳐서 뭐 5만 대를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럼 예를 들어서 5만 대를 줄인다고 보면은 지금 택시가 이제 법인 개인 다 포함해서 평균 보면은 이제 프리미엄이 한
6천에서 6,500 정도 돼요. 그러면은 뭐 1억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역별로. 예. 지역별로 이제 차이가 있는데 평균 보면 한 6,500 정도가 예, 되는데 이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2조 원 이상 가져야 돼요. 이 재원 지금 현재 국회에서 승인해 준 게 50억밖에 안 되는데 예. 2조 원이 넘는 그 예산을 만들려면 어디서 이걸 만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온 얘기가 정부가 뭐 한 390만 원 정도, 뭐 지자체가 900 몇만 원 정도 해서 1,300만 원 정도를 정부와 지자체가 감차 보상비로 내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6천만 원, 7천만 원가는 자기 개인 자산을 누가 1,300만 원 받고 내놓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가 정리를 해보면 6천에서 한 1억 정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1억 3천 정도를 정부와 지자체가 1,300만 원. 1,300만 원을요. 정부와 지자체가 이제 지원을 해주고 네. 나머지는 업계 적립금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뭐좀 구체적으로 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그 정부가 예. 그 택시 지원 체계 일환으로서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유가 환급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LPG에 이제 붙어 있는 세금을 뭐 리터당 뭐 240원 정도씩 이제 이렇게 그 환급해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환급금을 이제 감차를 할 때에 예. 6천만 원이고 7천만 원이고 그 지역에 맞도록 실비로 보상을 할 테니까 예. 적립금을 그 유가 환급금으로 적립을 해서 재원에 쓰자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먹기 꽃감이 달다는 우리 속담도 있듯이 예. 각자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받던 환급금, 수익금이란 말이죠, 이거를 거기다가 내놓으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분담해야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분담하자고 하는데 동의할 사람이 근데 제가 참 없다는 궁금한 얘기죠. 게 이게 면허 거래가가 이제 7천에서 한 1억 정도를 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1,300 받고 면허를 내놓겠냐 그렇죠, 예. 하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감차를 하게 돼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네. 업계에서는 결국 버티고 살아남는 사람은 앞으로 수익이 증가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서 감차를 해라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글쎄 저희들은 뭐 아까 우리 김 대표가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1,300만 원이 이제 감차 지침이고 플러스 이제 예. 유가 보조금 이라는 게 LPG에 붙는 221원 중에 197원을 예. 얘기한 건데 그건 확정된 건 아니고요. 한번 검토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워낙 지금 감차 예산이 규모가 크니까 예. 정부도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감차 문제는 재정적으로 투입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또 비재정적인 방법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개인 택시의 양도양수 상속 문제가 현실적으로 그건 면허권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규제기획위원회에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그거는 도저히 그건 곤란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아마 거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재정적인 방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택시 대수가 6,500 이제 이런 거는 광역시나 이제 해당이 되고 예. 저 군으로 내려가면 뭐 한 3,000, 2,500, 3,000, 4,000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또 어떤 데는 뭐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천안와 사는 뭐 1억도 간다는 얘기가 소문이 있고요. 1억 2천 그러니까 정도. 예.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은 5만 대라고 추정을 하면은 그 돈이 엄청난 건데 이제 이번에 지원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감차 부분이거든요. 예. 다른 것도 뭐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감차 다른 부분을 거는 잘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는 언론에서도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예. 이런 이제 보도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나와요. 분석들이. 김 대표도 지금 공감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네, 정책이 될수 왜냐하면 있을지. 근로하시는 분들이 예. 197원 리틀당 유가 환급금 같은 거를 만약에 예. 개인 택시라든가 법인 기사들 지금 급여 수준이 굉장히 열악한데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급여 수준. 글쎄 뭐 대중 뭐 없습니다만 통계가 좀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일반적으로는 월 한 150만 원 미만 네 이렇게 개인 보고 택시 아니 뭐 법인 개인 할 예, 거 예, 없이 예. 물론 그건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예. 못하는 사람 120도 가고 뭐 어떤 사람은 뭐 100만 원도 못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180도가 아닌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균 한 150, 120 이렇게 우리가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자꾸 이제 아우성을 치는 건데 근데 사실 이제 요번에 이렇게 아까 뭐 체계적인 접근, 장기적인 관점의 체계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렇게 좀 임시방편책으로 정책이 툭 튀어나온 같은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데 그것이 사실 이제 작년, 금년 초까지 정치권과 택시 업계 사이 어떤 뭐 약속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법안이 올라가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사실은 이제 무효화가 됐는데 그 사실 쟁점은 사실 그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원초적인 지금 건 빠져 그거였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택시 업계 이번에 반발이 좀 있는 거. 그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거는 또 얘기가 되면은 굉장히 또 논란이 좀 깊어지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 이런 겁니다. 과거의 택시 정책이 아까 2000년도 이후에 이제 정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공급과잉 문제도 이렇게 발생되는데 그래서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정한 비클에 의해서 일정한 구간을 운송하는 것이 대중교통이다. 이제 이렇게 노선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대중교통법이. 그런데 이제 택시는 구역 운송 사업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제 수송량을 보니까 택시는 연간 38억 명이고 버스는 한 55억 명 돼요. 예. 지하철이 저희보다 적습니다. 11억 명 연간. 그럼 수송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송 인원 측면에서도 10년 전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 좀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인정해서 대중교통법은 법 취지가 버스하고 지하철 위주로 되어 있지만 지하철은 도시철도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로 정책은 버스 정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의 발인 택시도 버스하고 같은 반열에 놓고 한번 대중교통 육성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방에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데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지하철과 연계해서 수송할 때 버스, 지하철 버스, 지하철 택시 이거는 소비자 교통권에 해당하는 거니까는 국민에게 맡기고 저희들이 택시가 어려우니까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육성 발전시켜 주셔야 하고 많은 주장을 했던 거죠. 김 대표님 또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예. 이번 그 택시 지원법에서 대중교통이 빠진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대중교통법 거부권 대체입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빠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뭐 대중교통이냐 아니냐를 놓고 얘기를 한다면 좀 말이 길어질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제 뭐 시민 운동하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예.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인정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다는 거. 그리고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업계나 운전자에게 특별한 실질적인 도움이 또 없다. 혜택이 실질적인 도움이 도와가지 별로 없다. 않는다라는 얘기도 근데 많이 이제 있죠. 이제 일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중교통 들어가면 공영제 된다. 예. 이게 공영제하고 대중교통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대중교통이라도 공영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마을버스가 대중교통이잖아요. 마을버스 지금 공영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일부에서 이 대중교통을 주장하는 쪽에서 좀 왜곡되게 이게 이렇게 좀 알려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 택시업계에서 대중교통으로 편입이 되면 모든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알고 선전이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대중교통 육성 지원법이라는 것은 이른바 정부가 대중교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든 법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의사가 없고 할 의사가 없으면 대중교통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거기에 앞서서 저는 여기서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는 기존 법에서 예.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감차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사업자 지원도 할 수 있고 여기서 나와서 얘기하는 건 차고지 건설 지원 이런 여러 가지 내놓은 것들이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정부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예컨대 2000년도에 택시 운송 전액 관리제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예. 이거 강제 여객자동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몇 년이에요? 13년이 되도록 아직까지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가 없거나 이런 게 이래서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정부가 있는 제도도
제대로 집행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의지가 없었군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에 이 택시 지원법이라는 이 자체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동안에 다 이 집행하던 내용들이에요. 할 수 있었던 건데 특별한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 이 서로의 어떤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냐. 그래서 예. 이제 국회가 정부 보고 업계하고 합의해서 대체입법 만들어 와라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거 지금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내용의 별 실효성이 기대가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뭐 이제 토론이 좀 달아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이번 택시 발전법안 마련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수행한 한국교통연구원을 좀 연결해서요.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강상욱 연구위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요즘 말 많은데 택시법 파동 정확히 1년을 겪었습니다. 1년의 진통 끝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번 택시 발전법을 내놓았는데 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뭐 반대 여론이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예.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선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한숨을 쉬시네요. 택시 발전법안 용역한 예. 기관이나 당사자는 아니고요. 예. 개인적인 택시 전문가 입장에서 예. 지금 인터뷰하는 거고요. 자, 1년 택시 파동 정확히 이제 1년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시청 앞 택시 4개 단체 대규모 시위한 이후에 어제로 정확히 1년이 됐는데 예. 그동안 이제 택시 대중교통법은 거부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 대응법으로서 택시업계나 정부나 30여 회 이상 만나면서 결국은 노력한 끝에 결국은 이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이제 반쪽짜리 법안이 이제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제가 볼 때 그동안 쭉 지켜봐왔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예. 노사 택시단체가 합의하는 법을 만들기가 원천적으로 힘든 구조였습니다. 너무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죠? 왜 그러냐면 택시 단체가 주장하는 거는 예. 택시를 대중교통이 어떤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주의 주장이었고 예. 개별적 요구가 아니라 정부는 개별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서로가 상반되는 입장 차이였습니다. 이 상반되는 입장 견해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좁히거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는 예.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이 택시 법안보다 한층 진일보한 법안이 설사 나왔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합의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렇게 된 데에는 정치권도 상당히 아쉽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큰 책임이 있죠. 정치권의 책임이. 아까 방금 그 강석호 의원님께서 예. 솔직히 말씀드린 거 보면서 뭐 일부는 솔직한 얘기에 감명도 받았습니다만 예. 마치 고해성사를 듣는 그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왜 그런가 하면 예. 지금 와서 솔직히 대중교통은 문제 있고 실적인 해법으로 나가자. 업계에는 미안하다 이 말씀을 했는데 예. 이 문제는 일찌감치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됐고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난 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이런 대중교통법에 대해서 예. 내부 문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그 한쪽으로 너무 압박해온 거 아닌가. 어떤 이런 갈등을 해결해야 될 정치권이 어떤 정략적 차원에서 갈등을 또 오히려 더 증폭시켜 왔지 않나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는데 뭐 그나마 뒤늦게나마 고해성사를 듣는 기분이어서 다행입니다. 예. 자, 뭐 이번 법안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제 택시 공급 과잉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이제 택시 발전법에서도 감차 방안을 내놨는데 네. 사실 이게 살펴보면은 뭐 제가 택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아마 많은 시민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번에 가장 큰 이슈가 공급 과잉인데 예. 아마 쟁점이 이럴 겁니다. 과연 효과가 있나? 근데 연구원님, 공급 과잉은 맞습니까? 공급 과잉은 아까도 그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는데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급 과잉은 현재의 그 오만대 기준은 2007년도에 현재 공급 총량제에서 일정한 그 정차 감차 기준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 상당한 연구 끝에 그것을 넣으면은 이제 정차하고 감차하도록 돼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까 모르겠으면 택시 실차율입니다. 예. 실차율이 한 55% 정도 되는데 예. 이 공급 과잉의 정도를 판단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예.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이용자와 사업자의 수익적 측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 이것은 외국에서도 예전에 연구 결과를 보면 대략적으로 50% 정도. 이 말은 빈차가 2대 지날 때, 2대 중에서 한 대는 빈차고 한 대는 손님 정도 되면은, 예.
조금 이용자는 택시 잡기가 많은 것보다는 좀 불편하지만은 뭐 그 정도는 불편하지 않고 예. 뭐 사업자도 이 정도 되면은 5분의 1 정도 빈택시면은 그나마 적정 균형점이 아니냐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한 55% 내외 이렇게 실차율이요, 공차율이요? 실차율이 55%요. 예. 실차율 뭐 공차율 예. 실차율입니다. 대충 이렇게 봤을 때 예. 대략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물론 정확한 판단은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또 우리가 실제 피부적으로 느끼게 볼 때도 여러 가지 뭐 공항이나 다른 데나 이런 데 봤을 때 빈차가 너무 줄줄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이 예전에는 택시의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이제는 뭐 대리운전이다, 마을버스다 많이 생겨나고 그렇죠. 우리가 실제 피부로 느끼기에도 시민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집을 나서면 빈택시가 너무 줄 수 없다. 그 점에서는 옛날보다 너무너무 택시 잡기가 쉽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또 하나 이제 얘기 짚고 넘어갈 것은 공급과잉이 사업자만이 문제라고 아까 어느 분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당장에 보면은 예. 택시가 이용자는 많을수록 좋지만은 그 결국 많은 택시가 영업이 안 되고 하는 부실 택시가 넘쳐나게 되면은 서비스 부실 품질이 운전자 떨어지겠죠. 근로조건도 나빠지고 결국 궁극적인 피해는 시민에게 전부 돌아갈 시민들에게 것이다.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적정 수준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게 사업자를 위해서도 시민들을 위해서도 이제 바람직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급 과잉이라고 봤을 때 이번 정책이 담고 있는 감차 방법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법에는 이제 이 공급 총량제를 예. 강화해서 정부 보상 감차하겠다. 예. 뭐 오만대 얘기 나왔는데 그것은 이제 연구 추정 쪽은 새로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과 신뢰성에 전문가로서 의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우선 효과성은 뭐냐면은 공급 과잉을 해소하려면은 예.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게 일정 부분 택시가 퇴출되는 사업자나 운전자도 있고 예. 보다 우수하고 잘 되는 업체나 운전자 들어오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유지되면서 일시적인 공과잉을 해소해야 되는데 예. 이번에 그게 바로 개인 택시 여러 가지 제도입니다. 면허제도, 양수양도, 뭐 상속제 이런 부분이 일본만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구조인데 예.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개인 택시 업계에 강한 반발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일본은 개인 택시 프리미엄이 사실상 제로인데 우리나라는 뭐 6천에서 뭐 1억 3천 이래 가기 때문에 예. 재산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개인 택시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 이 사람 같으면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빼고 식이요법하고 이런 게 없이 이 일시적인 수술요법으로만 돈을 들여서 감차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예. 우선 돈만 들고 그 감차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오히려 난다 하더라도 감차 효과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기존의 택시 프리미엄만 올라가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예. 또 향후에도 계속 감차를 업계 요구에 돈만 계속 들어갈 우려도 있다. 예. 그리고 또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도 정부가 설사 아무리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하더라도 예. 업계가 자발적으로 감차에 응해야만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는 솔직히 업계에서 주장을 하지만은 예. 개인 택시 업계에서도 주장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감차에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뭐 일부 지방에서 택시가 워낙 어렵고 범인 택시 프리미엄이 낮은 한 뭐 2천, 3천, 4천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예. 뭐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면은 뭔가 좀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 아주 국기적으로밖에 나타날 수 없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강상욱 연구위원과 함께 이번에 발의된 택시 발전법 관련된 이모저모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전화연결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경을 치느라 올렸던 열을 잠깐 식혀보도록 할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택시법. 과연 다른 나라에서는 이 택시 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의 택시 행정 체계는 이 지자체 관청이 아닌 국토교통청이 지정한 재단법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2002년에 택시 수급 조정 규칙을 폐지하고 면허제에서 허가제로 바꿨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처음부터 공급 과잉의 우려가 높다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인가세를 도입하면서 택시 면허 대수 규제를 폐지하고 택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전자 교육에 더욱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법으로 택시에 대한 면허 대수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13,237대고요. 이 택시들은 우리처럼 택시가 손님을 찾아다니는 순항식 택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주 소속의 행정당국으로부터 매우 독립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는데요. 또 택시 운전을 위한 자격 조건은 택시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방어 운전 훈련, 마약 검사, 영어 시험 등 8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엔 영국입니다. 영국 런던의 택시 제도를 보면 운전자에 대한 규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런던의 택시 제도에서도 규제 정책으로 면허 제도와 증차 규제, 요금 규제, 택시 운전자의 자격 규제, 택시 운송 사업자에 대한 벌칙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런던의 택시 규제와 서비스 관리 기관은 런던 교통청 산하 기관인 PCO로 면허 발급이나 갱신, 택시 요금 조정, 택시 승차장 지정, 불법 영업 단속 활동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택시기사는 런던 시내를 파악하고 있는지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교재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교재를 가지고 약 36개월 동안 스쿠터를 타고 다니며 지리를 습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런던의 택시는 승차 거부나 부당 요금을 받을 때 약 1,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18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데요. 이는 서울보다 무려 9배가 높은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택시 공급은 엄격한 제한을 원칙으로 한 면허제로 운행됩니다.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법이 1967년 그리고 1990년 두 차례에 걸쳐 변경된 끝에 4만여 대의 택시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택시 면허증의 발급은 도지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15년간 택시를 운행한 자는 5년간 운행이 허가되고 도지사는 해당 경찰청과 협의해서 해당 도의 택시 대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자의 자격 기준 또한 엄격합니다.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하고요. 건강검진 등의 기본 사항을 통과해야 됩니다. 또 프랑스어, 프랑스 법규, 응급법, 구급법 등을 보는 1차 시험을 거친 후에 도로주행, 적성검사 등 2차 시험까지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비슷하기도 또 다르기도 한 다른 나라의 택시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열 좀 식으셨습니까? 다른 나라의 제도에 대해서 보니 더 열이 난다고요? 자, 계속해서 경을 쳐주시죠. 네, 김다정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김다정 캐스터와 함께 외국 사례를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사실은 그 택시 발전법이 가지고 있는 뭐 실효성이랄까 불합리한 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네. 앞으로는 그럼 좀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될지 방향 제시를 좀 해주시죠. 저희 업계요. 예. 저는 이제 업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을 같이 이제 아울러서 4개 단체라는 게 있어요. 법인택시, 개인택시, 전국 택시연맹, 민주택시연맹. 그 4개 단체가 어제도 단체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원법이 국무회가 이제 의결이 된다고 하니까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나온 결론은 지원법은 실효성이 없으니까 반대하고 대중교통법은 국회 제2결을 한 번도 표결해 본 적이 없으니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좀 표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에 많은 요청을 좀 해야겠다라는 결국 얘기죠. 업계 입장은 좀 대중교통법을 개정하는 그게 어저께 것이 4개 단체에서 되겠군요.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자, 김기벽 대표님은 좀 앞으로 우리 택시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좀 이렇게 논의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백지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있는 제도만 제대로 시행됐다고 하더라도 택시 문제가 이 모양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정책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정부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고 그 법만 만들어 놓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임금 구조 체계가 지금 운송 수익금 전액관리제가 이제 시행이 돼야 그 이제 급여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노조에서 주장하는 완전 월급제 같은 것이 이제 시행이 될 건데 이런 것이 지금 운송 수익금을 저 회사가 관리하지 않다가 보니까 이 지금 현재 얼마나 수입이
부족하고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예컨대 정부가 택시업계에다 뭐 자원을 지원한다고 보면 얼마나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근거를 산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2000년도에 만들어서 해놓은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반드시 시행하면 그거 시행해놓고 나서 이제 지원 문제 이런 것이 이제 나오면 된다고 보고요.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개인 택시가 이제 고령화돼서 상당히 이제 이 노령 운전자들이 고령 운전자들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그 부분이 이게 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얼마 전에 좀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시는 택시를 탔는데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렇죠. 전 처음에 술 드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음주하셨습니까? 여쭤봤더니 아니세요. 그 부분이 이번에 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뭐 방송입니다만 굉장히 주의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교통 안전을 활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지금 여기 택시 지원법에 이제 지금 빠졌어요. 요번에 그러니까 뭐 70세 이상에 대한 뭐 이런 거를 이제 넣었던 게 있는데 이렇게 나이로 규제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정밀적성 검사를 해서 안전운전에 부적합하다고 하면은 퇴출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여기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제 개인 택시가 이 택시 지원법에 대해서 반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슬그머니 뺐습니다. 이거 슬그머니 빼서 안전적인 문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없어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지원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CNG 개조비 지원, 충전소 확충 지원하겠다 뭐 이런 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미 LPG하고 CNG하고 비교 연구를 해서 CNG가 경제성이 크게 없다라는 게 이미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왜 이걸 또 지원을 해야 되냐? 이걸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택시 쓰는 유료를 다양화해서 좀 가장 저렴하게 경제성이 있는 연료를 쓰게 해달라는 것이 이제 요청이었었는데 여기다 CNG를 일방적으로 지금 지원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LP 충전소 하나 건설하는 데는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면 된답니다. 그런데 CNG 충전소를 하나 건설하는데 15억 든대요. 그러면 이 CNG 충전소가 지금 없어서 못하는 거 이걸 늘려준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돈을 가지고 차라리 LPG 가격을 더 깎아주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내놓은 이 법들이 현실성, 그러니까 현장에서 나오는 그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산을 예산대로 쓰면서도 안 되는 거. 그래서 백지에다 놓고, 백지에다 놓고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아까 예를 들어서 과잉 공급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이걸 수요 조사를 해서 과잉 공급인지도 확인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제도적으로 돼 있는 게 시행 제대로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거부터 좀 제대로 챙겨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네.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30초 드릴 테니까 전문의께서 뭐 간단하게 오늘 의견 좀 종합해 주시죠.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화면에 나오실까 모르겠어요. 꼭 오늘이요. 우리가 택시 대중교통법 법제와 LPG 가격 안정화를 우리가 요구하면서 시청 앞에서 이 더운 날씨에 땀을 흘려가면서 전국에 30만 종사자 7만이 모여서 우리가 외쳤던 이 시간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감회가 깊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택시업계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많은 뭐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거듭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 정책도 우리가 고려하고 있고요. 또 국민들부터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노력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 택시업계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좀 국민님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 그리고 홍명호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 두 분 모시고요. 이번에 발의된 택시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토론을 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택시 발전법에 대한 논란, 앞으로도 그 논란은 계속되겠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던 정치 포퓰리즘이다 하는 비난을 받기보다는 국민의 편의와 복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방안이 좀 도출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기분 좋게 택시 탈 수 있게 말입니다. 자, 박희준의 경을 치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